방금 소개받은 박인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저보다 앞에 두 분께서 아주 격정적인 말씀을,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민구 대표님은 대표적인 문사랑, 소위 대깨문,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대깨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30% 정도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데 대해서 좌절을 한 소위 진성 민주당 당원들이 약 20% 내지 30%가 된답니다. 그분들을 대표하는 우리 이민구 대표님이 바로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를 세우는 정치인을 만들자,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하시고,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장 변호사님도 가장 측근에서, 측근이라니까 위치적으로 같은 성남에서 법조에서 오랫동안 이재명이 변호사 할 때부터 같이 보아왔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장 변호사님조차도 진실을 바탕으로 한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저는 우파라고 평소에 생각합니다만은 굉장히 반성할 부분을 이 자리에서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앞시연이 정치개혁에 앞서서 정권교체를 하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정치교체까지도 여기 플래카드에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정치교체가 소위 진보 좌파만의 과제는 아니다. 우리 우파도 바로 정치교체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우파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힘당이, 나아가서 윤석열 캠프가 과연 정권교체를 딛고 정치교체까지 과연 염두에 두는 건지,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라도 다시금 가슴에 손을 얹어서 정치교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권교체가 되어야 구태연한 우파, 소위 보수 정치의 끝을 내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부한 표현이지만은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만은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위기로 끝날 것이냐, 제대로 된 정치 교체까지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수 있을 것인가는 결국 우리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고. 제가 맡은 주제는 특히 그 중에서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같은 자도 우리 장 변호사님 빼자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이런 쓰레기를 대선 후보로 뽑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대장동 게이트라고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우리 장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이재명 후보의 형과의 다툼,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하던 그런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형의 죽음까지 연결되는 사건의 단초가 바로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집안 싸움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의 형이 가까이에서 먼저 대장동이 시작될 때부터 그 사건을 곁에 보면서 계속 비판하고 충돌을 하던 사건이 확대되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안 문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대장동 게이트 본질과, 그럼 그에 대한 수사, 앞에 먼저 두 분께서도
단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단정적으로 지금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바로 이재명 후보를 바로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별의별 제목을 다 들어서 지금 바로 기소해도 될 정도로 진상은 다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서울, 부산에서 국민법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열어주지 않는 국민법정을 벌써 2번이나 우리가 한 경험이 있죠. 거기서 뭐 판결 선고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명백한 것을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캠프 주변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흐려나가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5천억이라는 엄청난 이익, 속칭 당분 일의 최대의 이익을 올린 모범적인 행정을 대장동 게이트라고 만들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우리 진보 또는 보수 우파 진영들까지 싸잡아서 왜 이렇게 5천억 이상 이익을 보게 한 모범적인 행정 사례를 자꾸 부패 사례로 모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도 두고 이 대장동 게이트가 언론에서부터 유권자들까지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복잡한 내용을 좀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 정치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고쳐야 될 만한 점들을 꼭 마음에 염두에 저와 함께 같이 두자는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면은 대장동 성남시에서 성남시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성남시 기관이죠. 시법인인데 공공법인인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민간형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성남의 뜰은 자본금 50억 중에 1,000원을 더 보태서 25억 중에서 절반에서 1,000원을 더 보태서 25억 1,000원짜리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돈을 집어넣어서 마치 성남의 뜰이라는 주식회사를 공기업처럼 공권력이 활용을 해서 거대한 정치자금을 저는 정치자금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배당금과 관련한 1,800억 배당금이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그 초기를 보면은 그때가 바로 경기도 도지사 선거 무렵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까지 와서는 아직 아파트 분양까지 배당금을 나누지 않은 단계에서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590억 정도 배당금이 문제가 됐는데 왜 배당금을 민간이나 배당 투자금이 많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배당금을 적게 하고 엉뚱한 이름도 기억도 안 나죠. 저도 화천대유 천화동인 외우는 데만 며칠 걸렸어요. 원래 사기꾼들이 아시다시피 이름 복잡하게 짓고 한탕 해먹고 나면은 사라져야 국민들이 잊어버립니다. 이런 회사에다가
몰빵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그 구조를 교묘하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몰빵으로 몰아준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아니다. 엄청난 공익을 가져왔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거짓말을 밝히는 게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저는 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러분 뉴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5,500억 원을 환수를 했다고 합니다. 5,900억짜리 배당에서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 환수했다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사회 간접 자본에 해당되는 그 총 비용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부분은 토지 매각 부분. 그 당시 토지 수용을 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200원, 300원의 싼 값에 수용했던 토지를 1,400만원, 1,500만원에 팔아서 그 이익을 배당하는 문제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총 계산해서 배당을 받은 5,500억 원을 우리가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하니까 언론도 헷갈리고 우리 국민들도 헷갈리고 당분일의 최대의 수익을 봤다는데 현금 수익을 1,800을 본 것도 사실은 국가가 민간을 상해서 수익을 본 것 자랑하는 것은 우리 행정해 보는 분들도 알지만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민간을 상대로. 원래는 수익을 돈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해주기로 한 부분을 돈으로 계산해서 오히려 받았으니까 그 자체도 엉터리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5,500억 원을 환수를 해서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동문서답으로 5,500억 환수란 것도 결국 환수라고 표현할 수 없는 터널 공사라든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인프라 같은 비용은 그게 환수했다고 볼 수 없는 건데 그 비용을 전부 합쳐서 동문서답으로 하니까 우리 기자들도 속고 우리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우리 국민들도 같이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건의 규모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약 4조 원의 규모입니다. 약 4조 원의 규모에서 비용이 2조 5천억이 들면은 총 예상 가능 이익이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경실련에서 계산한 겁니다만은 1조 5천억짜리입니다. 이 자금이 어디 있었을까? 바로 대통령 선거, 경선, 본선 관련해서 실탄 만드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기에도 충분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 1조 5천억을 나누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전부 민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넘어갔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이 사학의 사기성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권력을 이용한 당군 일의 최대 민간 합작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최소한 8,500억 원 이상을 남겼다. 근데 본인은 조사하라고 하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아마 돈은 한 푼도 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사하라고 큰 소리 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이야기하면은 시간 관계상 다 또 머리도 복잡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이런 틀은, 이렇게 부당이득을 창출하는 틀은 단군 이래로 대장동에서 유일하게 있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 총 이익을 볼 때는 최소한 8,500억 이상이 해당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그 돈 중에 일부는 벌써 현금으로 400억 정도가 인출된 흔적이 나오고 있죠. 선거와 관련해서 현금이 쓰일 때는 선거와 관련한 자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은행 지점에서 400억을 인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현금이 그렇게 없지요. 400억이면은 거의 트럭에 한 트럭 정도 될 텐데. 여하튼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상한 이름의 회사를 통해서 천하동인이 페이퍼 컴퍼니들입니다. 화천대유니 뭐 이런 식으로 성남의 떨은 또 성남하고 관계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데, 이 지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주장하지만 거꾸로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릴 것도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을 이용한 최대 규모의 정치자금 사건으로 단정 지을 수 있지 않나. 아마 정권이 바뀌면은 제대로 파헤칠 수만 있다면은 진상이 아주 쉽게 드러날 수 있을 거고, 어쩌면은 대선 전까지는 밝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거꾸로 우리 자유민주 애국 진영에서는 대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선가 매일매일 이런 문제를, 대장동 진상을 밝혀라고, 물론 들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또 압박해 나감으로 해서 자유시민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의문사가 벌써 3명입니다. 이병철 지사까지 포함하면. 아마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3명이 죽었다면 벌써 난리였을 텐데, 이렇게 아무리 코로나지만은 국민이 이렇게 조용한 것도 원망스럽죠. 그래서 저희들도 비록 침묵하고 입은 닫고 있지만은 그 3명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대장동 게이트를 진상을 밝혀라고 부르짖고, 또 그 처벌을 요구해 나가는 작업을 대선 때까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힘당이 안 하면은 우리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